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2024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트워크 사업실의 오동준입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 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유네스코 학교 ASP.NET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 계신 현장 분들과 또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가능하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참석하실 때 본인 학교명과 이름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개최를 지원해 주시는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 정책 담당관 이혜진 과장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글로벌 교육 정책 담당관 이혜진 과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2024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국의 유네스코 학교 담당 선생님을 비롯한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1952년에 창설돼서 70여 년 동안 지속가능 발전, 세계 시민교육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국제적인 학교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내의 참여학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세계적으로 이념이나 종교 이런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분쟁,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국제사회의 갈등과 난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선생님들의 역할도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보태주셔서 올 한 해에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님께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방향성에 관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전국의 유네스코 학교 담당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 유네스코 학교 담당 장학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이 불고 오늘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유네스코 학교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존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존을 위한 교육이란 유네스코가 창설 이래 설파해온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 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에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존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적 지향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학교가 환경, 생태와의 공존,
디지털 인공지능과의 공존, 학교 내 교육 주체 간의 공존, 그리고 지역사회 및 세계와의 공존을 위한 변혁적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UN 및 유네스코의 변혁적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정책 변화를 10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방향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유네스코가 전망하는 교육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학교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지역별 연합활동, 국제교류 활동들을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의 미래를 선도할 역량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실천적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의 세계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직무 연수를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집중 연수를 새롭게 진행하는 한편 한일 교사 대화의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 교사들의 상호 학습 기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교사 포럼을 개최하여 유네스코 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지식 정보의 습득 기회, 교류의 기회는 물론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 국내외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네스코 학교 간 연대 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교사와 전문가가 대담을 나누는 유네스코 토크를 개최하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국제교류 아이디어 랩 포럼을 실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학교의 국제 네트워크 동향과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교원 여러분, 17개 지역 485개 학교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다양한 국내외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계 시민을 품어내는 변혁적 네트워크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오늘 연례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24년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쌓아오신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교육부 글로벌 교육정책 담당하실 이혜정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사례 발표를 맡아주신 벽방초등학교 오경호 선생님과 태종고등학교 윤지은 선생님, 그리고 한 해 중 가장 바쁜 3월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현숙 네트워크 사업실장님께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현재 네트워크 사업실장을 맡고 있고요.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이 ASP.NET 연례회의인 만큼 저는 대한민국의 ASP.NET 국가조정관 역할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의 모든 실원들이 다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본부장님까지 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유네스코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 네트워크실의 모든 사업들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게 한 9분? 직원들이 한 10분 내로 꼭 해달라고 얘기를 전했는데 유네스코 학교에 대해서는 앞서서 조금 오리엔테이션 때 좀 소개를 드렸고요. 현재 유네스코 중기 전략, 학교의 전략 중심으로 해서 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면서 올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유네스코의 모든 사업이나 유네스코 활동을 소개할 때 유네스코 헌장의 서문을 읽게 됩니다. 저도 이제 1999년도부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헌장은 거의 굉장히 자주 읽게 됩니다. 유네스코가 어떻게 생겨났고 유네스코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이 한 문구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교육의 전문 기구로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 서문에 저희가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앞서서 교육부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거의 12,000여 개 학교로 급성장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학교 수를 보유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1999년도 제가 입사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4,500여 개 되었는데 2000년대 들었으면서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도 1999년도에 66개였습니다. 지금은 485개 학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95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71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1961년도 4개 이제 중등학교가 유네스코 학교에 가입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그 당시에 유네스코가 국제 이해 교육에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로서 공교육 기관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유네스코 학교로 탄생을 시작하면서 유네스코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유네스코 학교의 연례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있어서 국제 기념의 날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 유네스코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세계 물의 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유네스코 학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점적인 주제는 세계 시민성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환경 교육을 유네스코의 중점 주제로 잡았었는데요. 200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이 되면서 유네스코 학교의 중점 주제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사회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 중점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다양성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전쟁 반대가 평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인 갈등이라든지 문화적인 불이해, 몰이해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전쟁도 발생하고 갈등도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창설 시기부터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민족, 종교를 넘어서 저희는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의 실천 중점 주제의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이것이 네트워크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유네스코 본부에 국제조정관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182개국의 국가조정관이 저처럼 다 있게 되고요. 대부분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에 국가조정관이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 단체에서 국가조정관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다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 회원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485개교가 전부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상당히 그 가입 승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유네스코 학교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또 그 승인서가 또 보내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축하 인사드립니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아까 권성 선임 전문가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리고 우수한 활동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가 유네스코의 가치를 지향을 할 때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전체가 함께 유네스코의 총체적인 접근,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해서 전 학교적 접근으로 유네스코 가치를 지향하라는 게 첫 번째 운영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선언은 또 그 세계 인권 선언에 기반을 해서 인권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논의와 그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주제별 이제 수업 시간에서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해결 방법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고민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여하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내적으로 국내 학교 간 그리고 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유네스코 학교와의 교류와 그리고 실천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네스코 ASP 내 전략인데요. 아직 전략 문서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지 않았는데 사실 2022년부터 30년까지 8년간의 유네스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수원에서 60주년 ASP 내 60주년 기념식을 할 때 그 당시에도 8년의 중기 전략이 나왔고요. 이게 지난 2022년도부터 8년간의 중기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유네스코 중기 전략을 이제 설정하고 이 학교들이 국제 조정관, 국내 조정관 그리고 다양한 유네스코에 관련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은 국내적으로 다양한 기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네스코 내부의 파트너들이라고 하면 앞서서 유네스코를 소개해드릴 때 생물 보전 지역이라든지 유네스코 지오파크라든지 그리고 유네스코 학습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리고 유네스코에 관련된 카테고리 2 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파트너과의 함께 유네스코 학교를 지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 간 이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유네스코 학교이고 특히 유네스코는 아이디어 실험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 유네스코 중기 전략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건데 변혁적 교육을 통해서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변혁적인 방법을 말씀하셨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얘기를 할 때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ASP의 주요 전략의 주요 내용, 중점 목표입니다. 변혁적 교육이란 무엇인가 좀 더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해줄 텐데요. 유네스코 학교가 어떤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과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학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17가지를 다 실천할 수 있는 학교이고 특히 네 번째 목표가 교육의 목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부 목표인 4.7이 특히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가 인류 공동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지구적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와 태도를 부여해서 이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변혁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혁적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해서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유네스코 ASP 내 8년간의 중점 전략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의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임팩트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중점 목표 우리가 무엇을 영향을 가져야 되는 거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4가지 성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아있는 실험실로서의 학교를 지향하는 부분인데요. 스님들께서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유네스코 학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변화가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늘 고민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성 문화관 이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실험실로서 유네스코 학교가 그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실험실에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해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육 방법이 물론 좋은 교육 방법도 있지만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교육과 좀 참여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인적 동기를 모두 총출동해서 역량 강화를 개발하고 촉진을 하게 되면 하나의 또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나 학교들 간의 국제 협력 그리고 협업을 하고 또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이런 것들이 핵심 동력이긴 한데 유네스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학습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실에서 좋은 변혁적 교육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돼서 활용을 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잘한다면 유네스코 학교로서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걸 위해서 저희 위원회나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대한민국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운영 방향은 앞서서 8년간의 중기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를 올 한 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의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가장 중심적인 학교에서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는 관리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스님들이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고 또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과 연대 교육을 통해서 국내의 교류 강화, 특히 학교 간 교류, 학생들의 교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양한 유네스코 학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곧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몇 분만 와주셨는데요. 여기가 코로나19가 생긴 딱 전후의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 유네스코 학교 총회를 할 때 거의 한 500여 명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루지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오른쪽은 지난해 저희 모습이고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다양한 교사 포럼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네스코 학교이고요. 선생님들과 오늘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10분이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의 마지막에는 의견 나눔 및 제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발표나 이 다음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세션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3년 유네스코 학교 운영 및 활동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용시 선임 전문가님과 권송 선임 전문가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우리 서현숙 실장님께서 내셔널 코디네이터입니다. 국가대표신 거죠. 저희는 각각 그 목소리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용시와 권송입니다. 누가 뭘 담당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그 황사비가 지금 넘치고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에 이제 485개 학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해주셨어요. 특히 이번에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제주도에서도 오셨다고 제가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쫓기듯이 그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3년도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운영과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릴 텐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짧게 드리고
이후에 이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오늘 강조해드린 포인트라서요. 23년도 운영 및 활동 결과 보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어떤 활동 같이 해왔는지 조금 말씀 나누고 시작하면 올해 어떻게 저희가 좀 나아가고 하는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ASP.NET 창설 70주년이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국내적으로도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좀 팬데믹의 영향 속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1961년부터 계속 차츰차츰 네트워크를 강화해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좀 끊어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했던 것은 팬데믹 이후에 그런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왔던 청소년, 어린이 주도의 그런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 각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하는 역할을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좀 끊어졌던 그런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저희 유네스코 학교 담당자 선생님들 그리고 시도교육청 담당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강화하면서 여러 고충을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요. 물론 아직 여러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좀 노력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유네스코 이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해 주셨던 학교들이 있는데 좀 해가 넘어가는데도 이 가입이 좀 완료되지 않았던 본부의 사정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의 고충이 컸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해결을 했고요. 또 생활기록부에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면서 좀 고충이 크고 학생 참여 유도가 어렵다고 해주셨던 지점에 대해선 저희가 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아쉽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좀 우회해서 뭐 생기부에서 활동을 이제 작성하시면서 학생들과 좀 의미 있는 활동 자기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 활동에서는 그렇게 학생들이 직접 뭔가 국제사회에서 발언도 하고 여러 좀 무대에서 직접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제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또 뭐 유네스코 학교 담당 선생님들의 이렇게 업무 과중이라든지 또 변경되셨을 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활동하시는 게 외딴 섬 같다고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뭐 양식을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면서 좀 행정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들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좀 수시로 문의 채널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올해도 많이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중점 두었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유네스코 학교의 그 활동 우수 사례를 저희가 뭐 독일에 있었던 이제 국가 조정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수 사례를 해외 공유하는 자리에서 뭐 향후에는 학생들이 또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좀 많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작년도에는 유네스코 평화 프로젝트를 이제 151개 학교에서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금 작년에는 우수 사례 12개를 표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상으로 표창하고 또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하면서 직접 참여했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독일, 일본, 프랑스의 학교들과 1:1 매칭을 지원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또 온라인으로 국제교류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나눠주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당 행사에서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을 좀 올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저희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교직원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팬데믹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양국 방문하시는 게 한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작년 초부터는 재개를 해서 일본 선생님들이 여름에는 한국에 오셨고 또 한국 선생님들이 지난 1월에는 또 이제 일본에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이후에 국제 교류가 작년부터 다시 재개됐다는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이어서 유네스코 교사 포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가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렸는데요. 뭐 선생님들 잘들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굉장히 교직 사회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뭐 저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존이란 키워드가 한국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교육의 미래와 공존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그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 그리고 현직 예비 교사분들을 모시고 한 40여 분 모시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올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게 될 공존을 위한 교육에 대한 컨셉을 이때부터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유산 교수학습자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는 자료를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단행본을 발간한 바가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이제 온라인 직무 연수로 중앙교육연수원에 탑재를 하는 작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85개 학교인데 그 485개 학교를 운영하는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직원이 한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중심의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유네스코 학교에 있는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그 지역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동안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활성화가 돼 왔었는데 좀 약화된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좀 보완을 해서 지역협의회는 가급적 회의 중심으로 개최를 반드시 좀 해주시고 나머지 연합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로 좀 전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등재유산 관련해서 온라인 직무연수를 올해 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입문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을 만나다 여기는 유네스코 학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인증 원격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1분의 선생님께서 여기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규 선생님들께서도 유네스코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고 어떤 건지 좀 더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교원 연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냈는데요. 현장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이후에 질문이 없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모두 다 가르무리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 활동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아마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023년도 유네스코 학교 우수 사례 2건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 우수 사례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개 우수 사례를 다 들은 다음에 한번 질문을 받을 테니까 현장에선 그냥 손 들어주시면 되고 온라인에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개드릴 선생님은 벽방초등학교 오경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전학교적 접근과 교사 간 협력을 통한 유네스코 학교 운영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아마 준비하신 좋은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도 1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학교적 접근과 교사 간의 협력을 통한 유네스코 운영학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경남 통영의 벽방초등학교 교사 오경호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경남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게 되었고요. 현재는 벽방초등학교에서 5년째 교무부장을 맡아 유네스코 학교 운영에 도움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 목표 특색 과제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뒤 전 학교적 접근한 예로서 굴 껍데기를 이용한 보도블럭, 어린이 인권 마켓 운영, 지구 놀이터 활동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방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같이 교육 공동체가 모여서 교육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한 교육 키워드는 자율, 공존, 도전, 협력, 성장, 존중이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와 유네스코의 가치를 접목하여 산울림 교육이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벽방산이라고 통영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학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산울림 교육을 이렇게 지향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S는 지속 가능, A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삶, N은 세상과 공존이라는 뜻을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특색 활동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행복한 배움터 벽방 BRG, 벽방 RG로라는 것으로 B는 beautiful, R은 respect, 존중을 뜻하고요. G는 성장, R은 학생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학년 프로젝트, 지속 가능 발전 프로젝트, 동아리, 학교 축전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중심이 되었던 학교에서 운영한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의 특성상 저학년 1, 2학년, 중학년 3, 4학년, 5학년, 5, 6학년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때 저학년은 이 아이들 특성상 놀이 중심, 거기에다가 생태 교육을 접목을 해보았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마을 단위의 체험을 중심으로 계획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중고학년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과 확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통영 비상대책회의 프로젝트, 6학년은 빅데이터 기반의 5G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5G는 새로 고친다라는 의미로 5개의 G를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환경 이슈와 만나고 심각성을 데이터로 분석하며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 모두에게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6학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23년도에는 인권과 도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 인권 수비대 프로젝트, 나는 챌린지하는 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SDGs를 한번 프로젝트에 접목을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남긴 그런 자료를 통해서 다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접했을 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오른쪽에 필요한 목표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보았고요. 1, 2학년은 나와 마을, 3, 4학년은 책과 지역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일 때 통영하면 이순신, 그래서 이순신 역사를 가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5학년은 작년의 인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인권을 주제로 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사 초청도 하고 영화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영상제도 하고 최종적으로 또 아이들 활동을 가진 인권 마켓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6학년은 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이런 모든 프로젝트는 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다 잘 아시겠지만 교과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재구성을 하죠. 차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한 20차시 이상은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그 학년에서 정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필요한 현장 체험학습지를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1년에 학기 중에 1회씩 그리고 1년에 2번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학급이나 또는 학생 동아리 활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책자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눌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께도 이렇게 만든 것을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엔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3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굴 껍데기를 활용한 그런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굴 껍데기를 활용한 보도 블럭입니다. 다른 말로 투수 블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투수라는 것은 물이 잘 빠진다 하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2022년도에 5학년 통영 비상대책회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5학년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지를 각각 정해서 자기들이 통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통영에 관련된 관광개발공사나 통영 RC 세자트라수 PD님 등을 모시고 이렇게 직접 자리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해보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이때 또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면서 또 공유의 범위를 조금 넓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한 해 통영에서는 약 20만 톤의 굴 껍데기가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창원에 있는 소셜 벤처 기업 이렇게 연계를 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렇게 굴 껍데기로 만든 블럭을 제시하고 통영시에서는 공사비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위험했던 통학로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우연이 아닌 필연 같은 그렇지만은 관심과 노력한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인권 마켓이었습니다. 5학년 활동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에서 알게 된 인권 관련된 내용을 그립톡이나 배지 그리고 인권 개성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무드 등등으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를 어린이 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학생들이 계획하고 진행해 본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구 놀이터입니다. 지구 놀이터는 통영시에는 예전부터 RC, ESD 교육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본과와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놀이기획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이기획단은 학생들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 놀이지원단은 그 위에 어른들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놀이의 장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심고 철학을 가지고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지구 실천 참여하기, 에코미션, 건강을 품다, 가을을 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한 그런 단체를 이렇게 보면 학교 내부적으로는 놀이기획단이나 또는 학생 자치가 있었고 학부모들이 참여한 동아리 또는 지원단이 있었고 이외에도 유관기관인 소방서, 보건소, 그다음에 뭐 생활협동조합 등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활동이었지만은 그 활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가 너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 하는 느낌.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이제 인식이나 지역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 학부모 모두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가셔가지고 보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운영했는지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언제나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올해 작년까지 이제 국제 교류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고 학생 동아리를 운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 RC 총회가 통영에서 열렸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방문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졸업한 친구들도 이제 직접 RC 세자트라 숲에 가서 그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작은 이렇게 경험이지만은 이 경험들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주 좋은 양분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굴은 먹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활용된 것도 들으니까 굉장히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수 사례 발표를 또 드렸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태정고등학교 윤지은 선생님께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네스코 학교 활동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발표는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고요. 박수와 함께 발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태정고등학교의 윤지은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부에서 화면 공유를 띄워주시면 네, 화면에 맞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고등학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22년에 처음 유네스코 동아리로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비지정교로 활동을 하다가 며칠 전에 현판이 배달이 되어서 1층 로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네, 걸어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학교 유네스코 학교야라고 하면서 뭔가 좀 뭐랄까, 뿌듯해한다고 할까? 자랑스러워한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DGs 달성을 위한 활동을 교육과정 연계, 교과와 비교과 연계하는 활동과 또 교육과정 외 학습, 그리고 체험과 연계한 활동으로 진행해 온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발표를 해주셨던 벽방초 오경호 선생님은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많은 훌륭한 활동들 많이 하셨는데 저의 사례는 이제 지금 처음 유네스코 학교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구나. 라는 그런 좀 응원을 해드릴 수 있는 네,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활동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온 활동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요. 먼저 저희 동아리는 이제 3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좀 동아리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학생들이 새롭게 동아리를 신설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유네스코 동아리는 올해 3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어요. 이름은 평행세계라는 동아리고요.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 시민 교육 동아리입니다. 유네스코 학교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금 동아리 주도로 조금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조금씩 학교 차원의 교육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또 사례를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네스코 네트워크 활동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평행세계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 기념일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책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도서를 기부를 받아서 그 도서를 구입하는 학생들에게 장미꽃을 선물로 주었고 발생한 수익금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한일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미와 고등학교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3회차를 온라인으로 교류를 진행하였고, 뭐 이제 서로 문화 교류 그리고 서로 같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서 캠페인한 활동을 서로 나누는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고. 컬처박스를 교환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문화 다양성을 배워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역시 온라인 교류하는 활동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은 이렇게 좀 소소하게 저희가 뭐 쿠키나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광주시 이주민 나눔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만 뭐 캠페인하고 이런 것에 지나지 않고 직접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이제 떡볶이도 같이 만들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주민 학생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이 연계를 좀 강화하여서 함께 체험학습도 떠나고 좀 장기적인 연대를 해볼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한 곳 그리고 좀 알리고 싶은 그 이슈들을 직접 지금 다른 선생님의 화면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리비아 홍수 피해 돕기 그런 캠페인도 실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저희가 또 이제 이번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유네스코 학교 활동인데요. 유네스코 지정유산 시범학교로 작년 가을에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저희 동아리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 중에 신청자를 모집하여서 함께 남한산성 미션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좀 흥미로운 요소들을 집어넣고 있는 편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영어 교사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뭐 하이킹을 하면서 영어 회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장 보시면
학생들이 남한산성에 있는 그 표지판에 오류를 찾아내어서 영어 문법적인 오류라든지 아니면 내용상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직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님께 직접 제안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기도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홍보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개선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또 교육 과정 속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녹여내기 위해서 저희는 학교 자율과정 기간 동안에 디지털 세계 시민을 대주제로 하여서 학생들 리더단을 선정하고요. 그 리더단이 3일간 10차시의 활동을 다 계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뭐 일반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학생이 한 게 아니라 다 각자가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서 주제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에서는 외교를 통해 다시 배우는 스포츠, 뭐 두 번째 반에서는 코로나19로 보는 세계 시민과 백신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3일 동안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를 작년 7월 달에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결과 사진들인데요. 이제 여섯 번째 팀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세계시민, 네, 자료를 탑재하는 메타버스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을 하는 뭐 사진이고, 그리고 네 번째 팀에서는 세계시민 댓글에 대해서 또 같이 탐구해보는 그런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모의 유엔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대학생 멘토단,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멘토로 40명이 와서 교육봉사와 함께 연결하여서 프로젝트가 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국내 활동뿐 아니라 국제 활동도 이렇게 실시를 하였는데, 태국 방문 국제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이 문화 다양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 좀 빨리 넘어가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제 국제 네트워크, 유네스코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들인데요. 이거는 큐브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살짝 읽어보면 자유와 평화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정육면체처럼 깨지고 불안정하다는 메타포를 적용한 큐브 모양의 조형물을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이 패널에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초대되었고 한국 대표로 태정고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전시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밑면으로 표시된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 지금 이제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화면으로 지금 저의 PPT는 보이시고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도 너희들이 만든 이 작품이 실제로 독일의 유네스코 본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좀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학생들도 또 뿌듯해하고 좀, 네, 더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가장 이제 최신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의 그 작품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칸느 영화제 기간에 상영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면 학생들이 그게 뭔데? 라고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유네스코 연합학교 네트워크에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리가 이미지를 만들 때라고 하는 공모전이었고요. 1분 18초의 그 음악에 맞게 영상을 출품을 하고 그 주제는 이제 네, 평화에 관한 주제였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 주도적으로 만든 작품이 최종 후보작 20편에 들었고 결과적으로 스페셜 멘션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이제 칸느 기간 동안 상영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만약 1등이나 2등을 했으면 실제로 칸느에 가서 수상을 하게 된 그런 일도
뻔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네, 스페셜 멘션 상은 이제 3등 정도에 해당하는 상인데 네, 그런 이러한 결과물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보도 자료로도 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창체 시간에 전체에게 상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유네스코 학교 소속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에 초대가 되어서 우리가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좀 어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유네스코 학교 활동이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고민을 저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 유네스코라는 기관명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녹여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지정유산 교육에 참여했을 때는 그 말을 유네스코란 말을 쓰지 않고 세계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문구만 좀 잘 자연스럽게 실제 활동한 내용, 교육적 의미가 잘 이렇게 나타나도록 기록을 하면 충분히 기록이 가능하고 그 학교 내에서만 하는 활동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또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참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좀 공모전이나 지금 이런 행사 같은 거는 메일이나 공문으로 신청 안내가 와요. 그러면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좀 다양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율성을 저는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 계획을 한번 짜와봐라. 계획서 틀을 주거나 뭐 하지 않고요. 우선 짜와봐라라고 계획을 한번 받고 또 하나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예산도 충분히 사용하면서 너희들이 즐겁게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물들은 학생들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또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시면, 네. 아니요. 그 앞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주도성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초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이런 국제 네트워크 프로젝트도 우리가 함께 기획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생생한 후기랑 뭐 생활기록부 이런 팁까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방금 들은 두 개의 우수 사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거는 잠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안 그래도 지금 발표가 진행되는 중에 채팅에서 질문과 답변이 하나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그거 혹시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둔촌고 신은정 선생님께서 아까 벽방초의 굴껍질 보도 사업 관련해서 혹시 길 표면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은지 어린이들이 위험한 건 아닌지 질문을 하셨는데 일반 블럭이랑 모습은 똑같고 만든 재료가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투수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좀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 대신 굴가루를 이용한 것이라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네,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 자료들 중에 뭐 국제 네트워크 활용 방안이라든가 대학생 멘토링, 그다음에 이렇게 공모전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유네스코 이 학교 이 측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학교에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학생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따로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뭔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것과 학교 이 프로그램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 조금 가이드를 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윤지은 선생님께서 답변해 네.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례를 발표드렸는데 이 중에서 유네스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유네스코 뭐 SDGs와 연관하여서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네스코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와 연결되는 사례도 제가 같이 발표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네, 유네스코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부서장으로 있던 부서에서 주관한 행사고 그 이제 대주제가 디지털 세계 시민이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주도 프로젝트로 하기에 좀 선생님들만의 멘토링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럼 자원을 어디에서 좀 함께 좀 해봐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 있는 단국대학교와 MOU를 체결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봉사 시간을 주면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제가 세계시민 교육이었고요. 유네스코 측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유네스코 지정유산교육 시범학교는 지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으로 신청하도록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메일을 통해서도 동시에 뭐 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공모전이나 행사 등에 대한 것들이 메일로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메일함을 잘 챙겨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질문이 생기면 마지막 저희 또 의견 나눔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4년도 유네스코 학교 운영 계획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용시 선임 전문가님과 권성 선임 전문가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서울 명동의 유네스코 학교입니다. 네, 반갑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2024년도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지난해 가을서부터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안내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자문회의를 3번 거쳤습니다. 그렇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운영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예, 유네스코가 본부에서 2021년도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유네스코 학교의 중심에 세워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슬라이드의 첫 장을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구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서 교육은 협력과 연대에 기초하여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세계의 변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말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보다 정의롭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세계로의 변혁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되어야 한다. 학교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맞서며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소다라고 유네스코가 촉구를 하고 있죠. 예, 이 보고서를 보면 4가지의 우리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파괴적 전환이 일어나는 4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4가지 영역이요. 첫 번째는 환경 영역입니다. 환경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화와 녹색 경제로 전환할 것인가.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에서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떤 잠재력과 위협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경제 영역입니다. 산업 구조와 직업의 변화는 인간 중심의 노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할 것인가. 그 4번째는 정치 영역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4가지 화두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미래 보고서입니다.
이 네 가지 파괴적 전환은 비단 뭐 국제사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 슬라이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위기로 영향받는 이제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건설 노동자분들이 이게 뒤에 좀 비치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산업들이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없어지는 산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은 우리가 뭐 가야 할 길은 있지만 그래도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 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도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원칙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는 새로운 화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에듀테크의 확대입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발달이죠. 요새는 뭐 첫 돌 지나면 지금 학생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놀이 학습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쪽에 디지털 감수성이 발달한 세대인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에듀테크 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에듀테크 시장 규모와 전망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에 따른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는 인구 소멸이 지금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에 따라서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묘하게 겹치죠. 유네스코 학교는 전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유네스코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가 저희 고민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도 역시 뭐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특히 이제 더 체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차별과 혐오의 증가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 있는 사진은 뭐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뭐 교권과 인권의 뭐 대립이라고들 많이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교사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학부모는 또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냐는 이제 기사도 나왔었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성원의 유입, 뭐 다문화 학생들이라든가 북한 이탈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동안에는 굉장히 소수로 머물렀던 그 성원들이 점차 이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주변부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이 중심부로 오고 있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교육을 통해서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존을 위해는 저희가 이제 추가한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 문장으로 이 보고서에는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존을 좀 화두로 올해 꺼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저희가 좀 슬로건을 정해봤는데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전망한 파괴적 전환의 4가지 영역에 한국 교육, 한국 사회의 맥락을 조금 적용한 어떤 교육적 지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존을 위한 교육에서는요, 이 목적은 4가지입니다. 환경 생태와의 공존, 과학기술과의 공존, 그리고 학교 내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4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이 공존을 위한 교육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목적에 따른 주제들은 각각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인권과 다양성, 그리고 진로 직업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이제 올해 사업을 조금 재구조화, 재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육의 미래를 공동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저는 이제 교육의 미래 대응 구상 이니셔티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의 이 교육의 미래 대응을 하시기 위한 선생님들의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계속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설파하고 있는데 협력과 연대 교육을 위한 어떤 국내외 교류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학교가 운영을 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운영 방안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향별로 추진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미래 대응하기 위한 공동 구상으로는요. 첫 번째는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육의 미래 선도교사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앞에 있는 2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학교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교육의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클러스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진로 직업 그 분야에서 어떻게 새로운 진로를 세계 시민 분야에서 이제 그 찾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연구해보는 방식으로 오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아마 그 전국에 있는 유네스코 학교에 이미 기본 계획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 공모는 뭐 우리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한 학교, 교원, 학생, 동아리 클럽 그리고 지역협의회 단위에서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지역협의회에서 하고 있었던 공동활동도 있었고 그 POP라고 해서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도 한 것이 있었고 국제교류 활동도 이렇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교육의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주제 분야로 좀 다시 재편을 해서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세부 안내는 다시 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교육의 미래 대응을 하기 위한 학교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선생님, 교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미래 선도교사라고 하는 뭐 타이틀로 선생님들을 좀 모셔서 함께 좀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도 좀 같이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집중 연수를 실시할 건지 지금 그 서로 협력을 하고 협의 중인데요. 참가 대상은 유네스코 학교 현직 교사분들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예비 교사분들도 같이 해서 팀 티칭 형식으로 집중 연수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결국엔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 개별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유네스코 학교에 가입되어 있는 소속 학교라면 어떻게 교육의 미래를 같이 대응할 것인가라는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운영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도교사분들과 그 주제별 전문가분들과 교사분들을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계속 상호학습이 일어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클러스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주제별 또는 주제간 연구를 통해서 유네스코 학교 간 연대 플랫폼인 공존의 학교 클러스터 가칭입니다. 공존의 학교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그 클러스터별로 공동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전문가와 교사로 운영된 자문위원단 그리고 클러스터 활동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선도교사단을 구성할 건데요. 능력 있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지원을 저희가 기다리는 안내문을 곧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리는 제가 여기에 무대가 위다 보니까 좀 내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세계 시민 진로 교육 타당성 연구입니다. 진로 직업 교육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분야인데요. 진로 직업 교육 분야의 전문가 교사분 5분을 모셔서 연구 주제로 창체 활동이라고 하죠. 학교 내 진로 직업 교육 모델을 좀 개발하고 실제로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으뜸이 결국에 이제 선생님 인적 자산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그 전문 기관들이 저희에게 많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멘토링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올해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역량 강화 부분은 우리 권송 선임 전문가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계속 개발하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 온라인 직무 연수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소개드렸었는데 저희가 몇 해 전부터 이제 티처비를 통해서 새롭게 유네스코 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신 선생님들께 유네스코 학교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는 온라인 연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공문 보내드릴 텐데 이때 신청해 주시고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초등, 중등 과정 관련돼서 유네스코 등재유산 바로 알기에 대한 이제 온라인 연수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중에 저희가 오픈하게 될 텐데 이때도 저희가 새롭게 정보 전달드리고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한일교사대와 관련입니다. 되게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거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별도로 공문 보내드리고 또 이제 참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유네스코 학교 활동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는지 또 그 다녀오신 후에 그 경험하셨던 바를 학교 현장 등등에서 어떻게 또 확산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획 적어 주신 것 보고 저희가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서 선생님들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일본 선생님들께서 한국으로 오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로 예정하고 있고 경남 지역, 부산, 울산을 저희가 방문해서 유네스코 학교에도 방문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 시민 교육 관련된 부분을 한국 선생님들이 일본 선생님들께서 한국에 오신 기간 중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저희가 또 기회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점에 저희가 공문 보내드리면 일정 맞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꼭 참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선생님들께서 일본으로 가시는 초청 연수 관련해서는 아마 내년 1월쯤에 방일하는 것으로 아마 이제 하반기쯤에 일본에서 저희에게 정보가 오면 저희가 받는 대로 세부사항 공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작년에 저희가 교사 포럼으로 의견 나눠주신 부분을 올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것처럼 올해에도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텐데요. 저희가 올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제 행사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저희가 유네스코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계기에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도 모이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가 국내외 교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네스코 학교 활동 생각하면 사실 담당자인 저도 되게 오랫동안 국내에서 하는 활동들을 생각해 봤는데 아까 태정고 윤지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 네트워크로서 뭔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리고 또 해외 유네스코 학교와 교류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좀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요.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주제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토크 행사를 지금 3년 차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도 7월, 11월 즈음에 토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들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는 자리 마련하고 싶고요. 또 유네스코 학교 국제 교류 지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공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둔 점은 좀 쉽게 교류하지 못한 좀 특이한 국가들을 섭외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해당 국가별로 이미 좀 매칭이 된 부분도 있고 다음 주에 공문 나갈 지점은 제가 리투아니아 그리고 자메이카, 폴란드와 관련해서 1대1로 학교 국제교류 희망하시는 그 학교들에서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가 나갈 거고 일본의 경우는 한국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일본 학교랑 교류하고 싶다라는 신청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본 쪽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동아리 단위, 학급 단위 아니면 학교 전체적 단위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희 공문 나가는 것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아이디어랩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해보는 내용인데요. 어디에서 저희가 착안했냐면 작년에 유네스코 평화 프로젝트 우수 사례 12개 교를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경험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뭔가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경험을 스스로 말하고 나눔으로써 뭔가 세계 시민으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서 올해는 이런 국제교류에 참여했던 우수 사례들 경험들을 학생들이 그리고 또 참여하셨던 이끌어주셨던 선생님들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한국의 우수 사례를 다른 유네스코 해외 네트워크 관계자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수시로 아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국제적인 차원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세계 시의 날이 어제였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이제 폴란드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을 저희가 이메일 등으로 안내드린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저희가 수시로 안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선생님들 바쁘셔서 이메일 잘 보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드렸을 때 이제 좀 너무 부담 가지시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거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이제 개설하는데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이런 국제 네트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 수시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 협력 지원 사업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유네스코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기초 현황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담당 선생님들께서 매년 바뀌시고 지금쯤이면 이제 다 정해지셨을 타이밍이라서 저희가 선생님 정보를 알아야 또 이제 학교에 계속 이제 수시로 저희가 정보를 잘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 요청 드리면 꼭꼭 작성해 주시고 오늘처럼 연례회의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힘을 받고 또 요청드리게 될 텐데요. 반기별로 1회 꼭 지역협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선택적인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지역협의회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게 꾸역꾸역 이 활동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저희로서도 너무 걱정이 돼서 뭔가 즐겁게 지역협의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으로는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지역별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가입 관련해서는 지금 유네스코 본부에서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지금 현재 유네스코 학교 이신데 탈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11월에 일괄적으로 공문 접수 받고 있어서 그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이제 키우는 것보다는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즐겁고 내실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저희의 방향성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늘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퇴직하실 때 저희가 감사패 수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초에 저희가 조사 드리는 공문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또 정보 보내주셨고, 연말에 저희가 모범 학생 표창 유네스코 학교 한 곳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학생 한 명을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1월에 모범 학생 표창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연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유네스코 학교의 목소리자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식입니다. 문의와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홈페이지와 그 네이버 밴드로 보통 이제 소통과 그 문의 그리고 전화 연결로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저희도 디지털 채널을 지금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밴드는 를 통해서 이제 가는 부분은 점점 이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카카오 채널을 지난해 중반에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 못해서 차츰차츰 지금 가입은 하고 계신데 한 140분 정도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연례회의를 앞두고 214명으로 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이제 절반만 더 가입해 주시면 거의 완벽하게 가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가 지금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셔서 자주 하시는 질문 그리고 문의사항을 좀 여쭤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일 이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행사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메일이나 밴드보다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걸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잘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여기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지금 굉장히 몸이 좀 굳어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이제 휴대폰을 좀 꺼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에 접속을 우리 국민 소통 채널이죠. 카카오톡 다 하실 테니까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채팅방 말고요. 바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친구 탭이 있죠.
예, 친구 탭을 눌러주시면 친구를 쫙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친구 페이지가 나오면 오른쪽 상단을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봐주시면 검색하는 돋보기 표시도 있고 뭐 있잖아요. 친구 표시도 있고. 그래서 돋보기 표시를 딱 눌러주시면 예, 검색 창이 뜹니다. 거기에 유네스코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미 다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서 뭐 신규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참에 돌아가시게 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고 가시는 게 사실은 저희 오늘 연례회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예. 유네스코를 저도 찍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예. 예. 쭉 보시면 쭉 내리시면 채널에 세 가지 채널이 뜹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짐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에게 무단으로 유네스코 그 승인 없이 이렇게 유네스코 이름을 도용하시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와 무관하다는 말씀 여기 드리고요. 두 개의 그럼 채널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 학교 채널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채널이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채널도 오늘은 좀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 유네스코 학교 채널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바로 이 발표 자료에 보이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식 유네스코 학교 채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못하신 분 계신가요 아직? 예, 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지금 홍보팀에서 저희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팀에서도 왔었는데요.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 인스타그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만 분이 가입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 저희 메시지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올해 뭐 작년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가 보내는 공문이나 이런 거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더 의미 있는 한 해 사업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방금 발표 들으신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지금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온라인 채팅방이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신규 담당자인데 오늘 늦어가지고 앞에를 잘 못 들어서 혹시 예산 지원되는 거나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의 프로젝터 활동은 예산 지원이 수반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얼마나 교부가 될지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 구체적인 예산안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부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국제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지원이라든가 그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지원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데 그 몇 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지금 없으시면 저희 마지막 세션이 있으니까 혹시 기다리셨다가 또 생각나는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가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의 이수연 선임 전문가님이 유네스코 드림드림 캠페인의 2024년 활동 안내를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홍보센터에서 학교 후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세계 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24년도 드림드림 캠페인 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따끈따끈하게 캠페인 활동 안내 공문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캠페인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드림드림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드림드림 캠페인은 국내 교육 격차 완화와 유네스코 가치 전파를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 후원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모금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모금 활동 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후원금은 교육 격차 완화와 또 지구촌 교육 나눔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드림드림 캠페인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내드리는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학교별로 학교 후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진되기 어려웠던 학교 후원 활동을 확산하고 조금 더 독려하고자 후원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금통 및 SDG 포스터를 배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량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지급될 수 있으니 여기 보이는 신청서 링크로 4월 14일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으셨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고 또 이후 신청서 링크를 통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부금을 후원해 주시면 제출해 주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올해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 후원 감사패도 신설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8월 말 하반기 학교 활동 공문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이지만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학교에 한해 캠페인 우수 활동 학교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후원 활동을 널리 공유하고 또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 부탁드리며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영상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드림드림 캠페인의 세부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림드림 희망 나눔 가게는 다양한 유네스코 주제와 접목하여 추진하는 나눔 가게 활동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캠페인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70주년 로고와 또 이렇게 귀여운 드림 캠페인 현수막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풍성한 활동을 각 학교에서 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하여 연계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책 기부 활동, 북 디자인, 옥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활동은 저희가 붙인 자료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렸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유네스코 무비데이 시즌2 활동인데요. 역시 하반기에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지만 유네스코 활동 분야 주제의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시고 유네스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감상문과 후원 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활동입니다. 네, 이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바람직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미래 변화 대처, 교육 격차 완화, 사회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드림 캠페인의 소중한 후원금은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쓰이게 되며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또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지원과 같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또 소외된 분들의 교육의 확대를 위해 의미 있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대표적인 후원 사업으로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인 브릿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이, 부탄, 파키스탄, 요르단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에서 소외된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제 발송해 드린 공문 혹은 유네스코 후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모든 자료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인쇄물로 전달해 드리던 유네스코 뉴스를 온라인 뉴스레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전 8시에 이메일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드림 캠페인 활동 주제를 비롯해서 유네스코에 대한 최신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의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나 이메일 통해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학교들의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학교들의 활발한 유네스코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이라 저도 자리를 한번 이쪽으로 옮겨봤는데요. 좀 새롭게 저희 유네스코 학교 담당자분들과 함께 앉으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드디어 의견 나눔 및 제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주시고 싶은 거, 코멘트 하시고 싶은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 거고요. 온라인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혹시 온라인 계신 분들 중에 지금은 혹시 직접 발언하시고 싶다, 채팅을 치는 것보다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화면이 확인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질문을 해도 되나 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 약간 그럼 선생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시는 동안 저희 담당자분들 얘기를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진행하면서 온라인으로 따로 이제 뭐 연락 주시거나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오늘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학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희가 촬영을 해놔서 아마 차주 중에 유튜브로 저희가 공유 링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혹시 못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 그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그 발표 자료를 PT로 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에서 좀 제 앞 슬라이드 첫 번째에서 뭐 제 이름 빼고 학교에서 쓰실 수 있는 좀 버전으로 제가 조금 더 손을 봐서 다음 주에 카카오톡 채널 가입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PPT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카카오톡 채널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저는 이제 발표해 주셨던 태종고 윤지은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뭔가 유네스코 학교 활동의 국내외 그런 분절을 좀 해소하고, 한국에서도 되게 주도적으로 이런 세계 시민 활동을 독일의 괴테 학교가 이제 한국 학교를 참여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다른 해외 유네스코 학교에 요청해서 참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제를 저희도 만들고 싶어서, 아까 저희 정영시 선임님께서 소개해드렸던 그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 공모할 때 이런 식으로 국내 학교들 간의 뭐 연대라든지 협력을 제안해 주셔도 좋지만, 또 동시에 해외 프로젝트로도 같이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 같이 준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나중에 공문으로 안내 나갈 때 꼭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전주 근영중학교 선생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다양한 국가들하고 국제 교류를 하셨는데, 뭐 6월 방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프랑스와도 같이 했어서 혹시 선생님과 정보를 같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를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전달만 드리면 괜찮은가요?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셔가지고요. 예, 상당히 그 국제 활동을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참가를 하시고, 그걸 또 계기로 다양한 국가들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저희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매칭 시켜드리는 유네스코 학교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에 유네스코 학교끼리 이제 저희가 매칭 지원 드려서 지속적으로 사업해주시는, 활동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소식을 전해주셔야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조만간 그래서 올해도 사업 계속하고 계세요? 국제교류 계속 학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영중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반갑고, 조만간 저희가 온라인 링크 통해서 그 지속되고 있는 현황 요청 드릴 텐데 그때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경 선생님, 그럼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게 들어 죄송하고요. 제가 그래도 아까 여러 선생님들 의견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네트워크 학교로서 지금 독일을 매칭을 시켜주셨잖아요. 3년 전에. 그래서 그 학교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이듬해에는 우크라이나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프랑스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하고 이렇게 모두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독일, 그리고 한국 학교가 주도가 되어서 아까 우리 태종고등학교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라북도 교육청이 약간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3년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매칭해준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6명을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서 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는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고요. 아직 제가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정을 짜고 있고 등등등 아이들을 선정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기 이렇게 다음 주에 또는 4월 달에 그러한 공문이 나오면 많이 또 이렇게 선생님들 희망하셔서 매칭 작업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또 시드머니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좀 잘 매칭을 하시게 되게 되면 지속적인 좀 연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체 그 485개 교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간에도 좋은 상호 간의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동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멘토 역할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마 회신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좀 계신 분 중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돌고 돌아서 10년, 15년 이렇게 경력을 유네스코 학교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유네스코를 학교를 보시는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활동들도 조금씩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도 좀 정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야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유네스코 학교에 가입하면 뭐가 좋아요? 이 부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물질적으로 이거예요 라고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유네스코 학교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 학교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어떤 좋은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은데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그 가치들이 학교 내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라고 처음에 그 취지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이 유네스코 영역에서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는 굉장히 저희가 개런티를 갖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나 학생, 교사들이 다른 프로젝트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프로젝트들도 많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유산 교육에 관련한 부분들도 좀 많이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한 4월부터 올라가는 거 중앙교육연수원에 올라가는 거는 그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는 조금 더 현안에 중점을 두고 오차시를 한 거기 때문에 중등학교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신 자료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아까 직원들이 거의 다 한 분씩 인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이제 정용씨 선임 그리고 권송 선임 전문관 그리고 오동준 전문관, DJ, YS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네스코 학교를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도 있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테 연락을 주시면 궁금한 사항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학교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크, 유산 등재 교육 그리고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창의도시 여러 관련해서도 학교랑 연관되는 부분이 저희 사업 네트워크 사업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모든 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실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걸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참여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데 이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여러 가지 포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교장 선생님 오늘 멀리서도 오셨는데 뭐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것 같네요. 혹시 의견 한번
좀 코멘트를 주시고 오랫동안 이제 경남 지역에서 많이 또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여러 스님들께 좀 팁이 있다면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새로운 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장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도 챙길 것이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예산은 사실은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이 배부되는 것은 한 2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이에요. 예, 채팅창에 그 지역별 모임도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 협의회는 현재적으로는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중점 학교들, 중심 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그 지역 협의회 모임을 통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앞서서 교육의 미래 구상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많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공문을 통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혹시 정용식 선생님 추가적인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삼정고등학교 이소연 선생님께서 지역별 모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삼정고등학교 어디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 그 시도에 그 중심학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과 함께하는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금 이제 부산 지역협의 내에서 조금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부산 그 지역협의회를 어떻게 좀 다져 나갈지에 대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17개 시도 안에 시도교육청과 중심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대해서 모임을 좀 그 활성화하는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지역협의회에서 그 두 가지 정도로 그 활동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역협의회를 반기별로 한 번씩 하셨고 회의를 진행하셨었고 두 번째로는 그 회의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합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협의회는 회의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중심으로 가되 혹시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공동활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미래 대응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시면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참 2시간 한 그리고 총 합쳐서 온라인으로 처음 참석하신 한 3시간 가량 굉장히 좀 장시간 좀 머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한 5분 뭐 이렇게 일찍 마쳐도 굉장히 저희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마무리 일찍 마치를 하고 제가 좀 참여한 어떤 직원들이 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좀 멘트를 주시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작년 유네스코 학교 활동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나 뭐 어떤 사업 신청 같은 걸 받는 것으로 이제 온라인 신청서를 저희가 양식을 전환했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알게 된 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유네스코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토요일 새벽에 신청 올려주시고 막 금요일 막 밤에 신청서 써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고 근데 그런 와중에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같이 힘 북돋아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유네스코 학교 담당 교사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될 수 있는 것,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서 올해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은 계획이 없던 상황인데 갑자기 해야 돼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기본 계획 앞에 슬로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존을 위한 교육, 협력과 연대의 학교를 저희가 유네스코 학교라고 재정향을 했습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OECD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국제 기구들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학습자 개인 중심의 어떤 교육을 저희가 그쪽에선 지향을 하지만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바는 협력과 연대입니다. 저희는 올해 협력과 연대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신 온라인에 계신 모든 전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그런 방향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 서울 명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협조와 관심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네트워크 사업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오늘 연례 회의가 사실상 거의 첫 행사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 신규 여기 유네스코 학교 신규 담당 교사님들과는 저 혼자 내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욕심도 있고 또 해야 될 사실 막막한 생각도 들면서 또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오늘 좋은 결과가 앞으로 올해 또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지지 지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유네스코 학교 일원이라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원동력이라고 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에 유네스코 학교 담당하는 저희 훌륭한 직원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 원동력을 갖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를 통해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가치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또 함께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직원으로서도 저희가 일하는 굉장히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결국 유네스코 학교, 선생님, 학생 그리고 모든 분들의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난해 굉장히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으셨던 학교들이 있는데 올 한 해 485개 학교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활기찬 그런 활동들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12,000여 개 학교 중에서 거의 한 4%가 대한민국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힘을 쓴다면 국가조정관으로서 유네스코 대한민국의 활동이 굉장히 좋은데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문화 작업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활동이 유네스코 한국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또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 한 해 선생님들 정말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24년도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